영어는 언어지 과목이 아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 마지막에 언급했던 것처럼 비동사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제가 팔품사 편에서도 형용사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형용사에 대한 설명은 비동사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고민 없이 tired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쉬운 걸 물어볼게요. 아마 누구나 알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단어입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뭘까요? 이번에도 happy라는 단어가 1초 만에 생각이 났거나 happy라고 말을 했다면 안타깝지만 1초 만에 틀렸습니다. 자, 그럼 tired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피곤한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단어입니다. 해피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한이라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단어인 거죠. 형용사에서 tired는 피곤한, happy, 행복한. 제가 팔품사 그리고 동사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사는 무조건 쉽게 우리말로 뭐뭐다로 끝나야 동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은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피곤한, 행복한 둘 다 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는 문장에 쓸 수 없고요. 그래서 동사가 되려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상태인 단어들을 동사가 되게 도와주는 게 바로 be입니다. 형용사 tired, 피곤한, 동사로 바꾸면 be tired, 피곤하다. happy, 행복한, 동사로 바꾸면 be happy, 행복하다. 이제 동사가 되었으니 주어, 동사, 목적어에 맞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이제 be의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비동사의 뜻이 2개, 3개 또는 4개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르게 설명을 해서 조금 헷갈려 했을 텐데 제가 TG 스타일로 여러분이 이해가 쉽고 빠르게 될 수 있게 한 번에 설명해 볼게요. TG 포인트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동사의 첫 번째 뜻은 바로 뭐뭐이다 입니다. 제 영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발 모든 문법 레슨들을 한 레슨에 끝내려고 하지 말자. 한 레슨에 끝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문법 설명을 한 번에 설명해 버리면 더 안 해도 돼서 편하고 좋지만 학생들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문법 설명을 한 번에 듣게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되고 안 어려운 것도 양이 많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져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고 효과가 좋은 2가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be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be의 가장 큰 역할은 형용사나 명사같이 동사가 아닌 단어들을 동사화시킨다. 왜 동사화시키냐고요? 말했지만 영어 문장은 어차피 주동목 순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영어 문장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생기기 시작하시나요? 그럼 다시 비동사 내용으로 돌아와서 동사가 아닌 형용사나 명사들 단어 앞에 be가 위치하면서 하나의 단어로는 동사가 되는 거죠. be의 첫 번째 뜻이 뭐였죠? 바로 뭐뭐이다 였죠. 쉽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의 어수는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어. tired라는 형용사 단어는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기 때문에 문장 어디에도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보어니까 이 형식 문장으로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제가 올렸던 5형식 문장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tired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만들어지는 영어 문장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be와 함께 하나의 동사로 변하게 된 다음에 동사 자리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순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써놓고 그냥 tired라고 동사 자리에 위치를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단 지금은 문장이 아니라 올바른 단어만 넣는 거기 때문에 be tired, 피곤하다라고 동사 자리에 위치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로 생각을 해서 영어 문장의 어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동사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들 헷갈려해서 팁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단어들은 일단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tired의 뜻은 피곤한이지 형용사가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tired의 뜻을 피곤한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실제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피곤하다라고 하지 피곤한 상태이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단어 happy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be, 뭐뭐뭐뭐인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 상태는 빼죠. 그리고 happy, 행복한. 그래서 be happy는 하나의 동사로 행복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한번 다른 단어들로 연습을 해볼까요? 어떠세요? 대부분 우리가 쉽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모두 틀리고 be라는 동사와 함께야만 올바른 정답이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단어들 앞에 간단하게 be만 붙으면 하나의 동사로 바뀐다고 기억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티지 포인트 둘, 비동사 두 번째 뜻은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위치를 나타낼 때는 보통 비동사 다음에 명사 단어들이 위치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here, 여기, there, 저기 또는 실제 장소 이름들인 home, school 등이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동사 자리에 be, 어디 어디에 있다, 목적어 자리에 here, 여기 그래서 하나의 뜻으로 여기에 있다 또는 여기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다른 단어를 보면 be, 어디 어디에 있다, there, 저기 합쳐서 저기에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동사 자리에 be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be가 나온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be의 두 번째 뜻인 어디 어디에 있다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전치사를 많이 물어보는데 다른 영상에서 전치사 편을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동사와 목적어 자리에 올바른 단어들만 위치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빠른 이해를 위해 몇 개만 연습을 해볼까요? 괄호 안에 들어간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볼게요. 집에 있다, be at home. 학교에 있다, be at school. 하와이에 있다, be in Hawaii. 교실에 있다, be in the classroom. 이렇게 한 단어처럼 들리니까 동사 자리에 비동사와 목적어 자리에 오는 위치들을 합쳐서 그냥 하나의 동사 단어로 봐도 되겠죠. 집에 있다는 하나의 동사는 be home. 교실에 있다는 하나의 동사는 be in the classroom. 이렇게 하시면 시험을 위한 본문을 해석할 때도 훨씬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teach point 셋. 비동사의 종류는 am, are, is만 있는 게 아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비동사의 종류는 총 4개입니다. 비동사의 원형인 be와 am, are, is 이렇게까지 4개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 was, were 이렇게 과거형 2개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어순으로 돌아가서 연습을 아까 해본 be tired로 해볼게요.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tired는 올 수 없고 be tired, 피곤하다라는 하나의 동사가 와야 하죠. 이제 주어에 단어들을 넣어볼게요. 주어 자리에 I가 위치하면 be가 am으로 바뀐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세요. be tired, I가 be를 만나서 am으로 바뀌면서 I am tired. You가 be를 만나면 are. 그래서 you are tired. he나 또는 she가 be를 만나면 is로 그래서 he is tired, she is tired. 그 다음에 we나 they가 be를 만나면 다시 are로 변하기 때문에 we are tired, they are tired. 여기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바로 그것. 나는 I am, 너는 you are. 절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I는 나, 나는 난 이렇게 다양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저 3가지로 다 사용을 하잖아요. you는 너, 너는 넌. 무슨 말이냐 하면 I am tired라는 문장을 I am을 나는 그리고 tired를 피곤하다라고 해석하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제대로 해석을 하면 I가 나 또는 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am tired가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동사가 되겠죠. be까지 포함해서 be tired가 하나의 동사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과거 시제로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am은 was로 바뀌고요. is는 was로 바뀌고 are은 were로 바뀐다. 이렇게만 바꾸고 뒤에 상태인 단어들은 그대로 위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비동사 문장이 현재나 과거 시제가 아닌 미래 시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be hungry, 배고프다라는 동사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배가 안 고프지만 나중에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거다라는 동사는 간단하게 미래하면 생각나는 will이 동사 앞으로 오면 됩니다. 그럼 will be hungry가 되고 뜻도 배고플 거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am hungry, 나는 배고프다라는 현재 시제의 문장을 미래 시제로 바꾸려면
주어인 I가 나오면서 I will be hungry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 will am hungry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I will be hungry가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히 우리가 조금 전 같이 해본 것처럼 will be hungry가 배고플 것이다 라는 동사가 된 거고, 이렇게 동사를 완성시켜 놓고 나면 주어 I만 간단하게 주어 자리에 위치시켜서 I will be hungry, 나는 배고플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I와 B 사이에 will이 맞고 있어서 B가 M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까먹지 않고 매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와 비동사,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비동사는 기존의 네 가지 뜻으로 나눠 공부하고 기억하려는 것보다 첫 번째 뜻 뭐뭐이다 또는 뭐뭐다, 그리고 두 번째 뜻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뜻으로만 알면 된다. 영상 초반에도 말했지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면 주로 비동사의 뜻이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4개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TG 클래스 스타일로 설명한 것을 보면 비동사의 뜻은 2개면 되는 거였네요. 3, 4개의 뜻보다는 2개의 뜻이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비동사의 종류는 be, am, are, is 이렇게 있고 과거형은 was, were이 있다. be도 문장에서 원형인 be가 그대로 문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가 약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비동사 시제예요. 현재형에서 과거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형인데 현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또 어떤 학생들은 you, they, we 주어에 맞게 were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was로 기억하거나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게 반드시 꼼꼼하게 외워야만 시험 볼 때 쓸데없는 데서 점수가 깎이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서 점수를 뺏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다시 간단하게 비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